신세 한탄할 곳 없어 여기다가 몇 자 적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둘 다 꼴 보기 싫어요, 진심. 아우, 내 목소리가 더 꼴 보기 싫으네. 어제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확 화가 나서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 빼서 거실로 가서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고무장갑 남편에게 던지면서 내가 이 집 종이냐? 한 소리 했더니 저보고 미쳤냐고 합니다. 그래 미쳤다고 소리쳤어요. 여태 시집와서 당한 거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며느리 생일은 축하한다는 전화 한마디였고 곧 본인 생일이라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시는데 그걸 그 잘난 아드님에게 말씀하시지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고 이따가 알고 봤더니 남편에겐 다른 거 사달라고 했답니다. 또 시댁에서 밥 먹는 것이 일주일에 2번인데 올 때마다 저희가 음식 다 사와서 심지어 술까지 저희가 다 사서 음식합니다. 제가 다 합니다. 시어머니 도와주기는커녕 부엌으로 와서 뭐 본인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라고 시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근처에 집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저희 집 근처로 따라 이사 오셨더라고요. 이후로 쭉 일주일에 2번 불러서 밥 먹자고 하시는데 내가 이걸 왜 1년 반 동안 참았나 싶더라고요. 임신 기간에 뭐 하나 멀쩡한 것 하나 사주시기는커녕 사준 것도 없고 아기 내복도 한 장 안 사주시고 병원비도 안 내주시고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내가 멍청한 년이지 싶더라고요. 산후조리원 간다는 말에 본인이 산후조리 해주겠다고 조리원 가서 병 걸리면 어쩌냐는 둥 결국 산후조리원 못 가고 집에 갔는데 산후조리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갓 태어난 신생아인데 본인이 저희 집 오기 귀찮으시니 아기 안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기만 꼴랑 안고 가진 않잖아요. 이것저것 챙겨야 하니 저도 몸이 아프니 힘들다고 하니 그래서 애 엄마 하겠냐? 라고 소리치시네요. 남편도 출근하고 없는데 저 혼자 아기 안고 오라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말했더니 그거 하나 못하냐는 이런 말까지 들으니 속 터지고 친정엄마 못 오게 막았답니다. 저희 엄마한테 오는 전화 핸드폰 집어서 본인이 받아서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하고 아기 키우다가 친정엄마한테 너무 서운해서 엊그제 전화했는데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기 100일 때도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아기 키운다고 너무 힘들어서 핸드폰 쳐다볼 시간도 없었다가 엊그제 푸념하듯이 TV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그 짓 한 거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산후조리 받지도 못하고 혼자서 100일 동안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육아휴직 내려는 것도 막았더라고요. 이때 쉬면 잘린다고 경력 단절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임신기간에 3개월 때 시어머니가 동거하시던 남자분이랑 싸웠는지 갑자기 전화해서 급한 일 생겨서 오라고 불렀을 때 갔더니 동거하시던 남자분이 술만 드셨다 하면 물건을 막 던지시던데 절 방패막이로 세운 거였어요. 옆에 있던 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기검진 날에도 본인 죽는다고 하면서 불러서 방패막이 하시고 너무 쌓이고 너무 화가 나서 어제 고무장갑 던졌네요. 저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바라시냐고 저도 이제 안 한다고 했더니 내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귀하신 아드님 끼고 살라고 저 앞으로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한다고 하고 아기 안고 혼자 집에 와서 집 비밀번호 바꿨어요. 그러고 보니 집도 제가 살던 원룸 전세금 빼서 친정엄마 돈 합쳐서 산 거예요. 혼수도 살 필요 없이 원룸에 있던 가전제품 그대로 다 들고 온 거고요. 집에 굴러다니는 박스 하나에 남편 물건 다 담아서 문 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한마디 하자면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시댁 없는 남자 잡아서 결혼하세요. 댓글입니다. 시댁 없는 남자는 무슨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결혼해서 신세 망친 여자는 많아도 안에서 망친 여자는 없어요. 박스 하나에 남편 물건 다 담아서 문 앞에 내놓고 난 추가 후기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아직도 저런 정신 나간 모자가 있다니.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결혼을 했네요. 도대체 아들 가진 시어머니들은 왜 아들 낳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평생을 남의 집 딸들에게 발광하는지. 시어머니 얼굴 닮은 신랑도 싫음. 이래서 고아남 편 원하는 사람 많은 것 같음. 와, 읽는 내내 진짜 너무해도 이건 진짜 너무하다 싶다. 진짜 종이냐? 여자가 종이야? 와, 무조건 이혼하세요. 얼마나 서러웠을까? 여기서 한 다 풀고 가시고 힘내시고 그냥 이혼하세요. 이건 너무 완전체라서 답도 없네요. 힘내세요. 요즘 이혼 별거 아니라잖아요. 힘들겠지만 막상 해보면 안 한 것보다 나을 거예요. 이제 쉬면서 평화를 되찾으세요. 그 집은 남편이 문제네.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었구만. 지들끼리 꽁냥꽁냥 잘 살라 해요. 가만히 있음 가만히로 알아요.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똑부러지게 말하세요. 정말 스트레스 많으셨겠어요. 앞으로는 참지 말고 그때그때 대응하세요. 저 같으면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못하게 하면 애기 안고 택시 타고 친정 가서 몸조리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식사하자고 부르면 피곤해서 못 간다고 하고 명절 생신 같은 때만 갔을 거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못 가게 하지 않을 테니 당신은 갔다 오라고 하면 되고요. 저는 성격이 예민해서 참지 못해서 부당한 일 있으면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바로바로 말했더니 요즘은 안 건드리네요. 할 말 있으면 남편한테 전화하시고요. 자기 자리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잖아요. 앞으로는 그때그때 말하고 쓰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속병 화병 나서 힘들어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중증 공주병에 걸린 5살 7살 딸 둘을 키우는 나름 워킹맘입니다.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상황 설명 봐주세요. 월요일 일 끝나고 4시쯤 아이들 하원시켜서 아침부터 공주 모양 케이크를 사기로 약속을 해서 빵집으로 향하던 사거리 신호 앞이었습니다. 사거리는 왕복 좌우로 왕복 5차선, 상하로는 4차선의 제법 큰 사거리였어요. 여느 때와 달리 한적해서 반대편에 사람 몇 명 있었고 저희 쪽에는 저랑 공주병 2명이랑 같이 서 있었어요. 둘이 신나게 네 손톱에 바른 게 이쁘네 아니네, 지 손톱에 바른 게 이쁘네 이러고 투닥대길래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둘째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애가 앞바퀴 2개 달린 킥보드를 타고 싱싱 달려오더라고요. 흡사 폭주족을 연상케 할 정도로 굉장한 속도로. 그 당시에는 뒤에 엄마가 있는지 보진 못했어요. 애가 너무 빨리 달려 아마 뒤쳐져 있었겠죠. 근데 그 킥보드 저희 애들도 있어서 특성을 압니다만 핸들을 돌리는 구조가 아니고 핸들의 좌우로 기울이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예요. 그니까 막 한 발을 올리고 미친듯이 발을 구르면 체중이 구르는 발 반대로 쏠려서 큰 포물선을 그리며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는 킥보드에 올린 발의 반대발을 미친듯이 구르며 저희 쪽으로 왔는데 방향을 보는데 하게 된 거죠. 횡단보도 건너는 쪽에 인도가 차도 쪽으로 내리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카트라이더 손가락 맵에서 드리프트하는 마냥 애 방향에서 우측으로 쏠리더니 차도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노트북 가방 들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놀라 생각할 겨를 없이 노트북 가방 던지고 그 애를 붙잡았어요. 킥보드는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1m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오는 차들이 클락션 울리면서 멈췄고 킥보드는 한 승용차 앞범퍼 밑에 핸들 쪽이 절반 정도 들어가져 있는 상태였어요. 나는 이 애의 엄마가 아닌데 왜 내가 죄송하다고 하는가. 차주분 내려서 부딪혔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좀 차려져서 애 잡은 손을 봤는데 한쪽 손으로는 애 어깨 쪽 멱을, 한쪽 손으로는 애 팔뚝을 잡고 있었나 봐요. 계곡에서 놀다 큰 송사리 지나가다 운 좋게 한 마리 낚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찍이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나의 노트북 가방. 우리 애들도 놀랐는지 얼어있었고 저도 놀랐어요. 이게 걱정되고 안심되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애한테 화가 확 나더라고요. 얘 조심해. 그렇게 달려오면 어떡해. 엄마 어디 계시니? 물었어요. 이게 정말 30초도 안 되어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아주머니 한 분. 어머 하더니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애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천천히 가라 그랬지. 어휴, 야, 사고 나면 어쩔 뻔했어. 가만히 서 있는 내가 민망. 아주머니랑 차주분이 얘기하더니 뭐 차에 별 이상 없는지 차주분 가셨고 저한테 고맙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고 계속 애가 너무 까불어서요. 타지 말라고 해도 자꾸 타네요. 호호호. 하더니 한 손에는 킥보드, 한 손에는 애를 질질 끌고 가십니다. 참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애들한테도 방금 봤지? 너네도 킥보드 공원에서만 타라. 훈계하고 집에 와서도 남편한테 이래저래. 남편은 그래도 애 안 다쳐서 다행이라 하고 저도 뭐 애 안 다쳐서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더니 어제 그 아주머니셨네요. 제 번호 어찌 하셨냐 하니 땡땡땡 유치원 다니는 것 같아서 친구가 거기 유치원 다녀서 물어봐서 알려줬대요. 저희 둘째랑 동갑이었고 같은 반 친구의 엄마의 동네 아줌마 친구였나 봅니다. 그때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 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아,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어제 애 구해주신 건 고마워요. 근데 애를 어떻게 잡았길래 애가 좀 다쳤네요. 엥? 제가 좀 세게 잡았나봐요 하니까 팔은 멍들어 있고 목이랑 이런 데 다 긁혀 있던데 무릎도 까졌고 어휴 속상해서 오늘 병원 가보려고요. 전 당연히 어제 사고로 인해 아이가 놀라거나 했을까봐 병원 간다는 줄 알고 아, 네. 아이는 괜찮나요? 많이 놀란 것 같던데 병원 가서 한번 진료받아 보세요 라고 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병원비 치료비는 입금해 주실 건가요? 네? 뭐라고요? 에? 제가 왜요? 대화 내용이 긴데 결론은 애 구해준 건 고마운데 니 때문에 또 다치지 않았냐 병원비 줘라 이거예요. 저는 불쾌하다.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 나는 못 준다 했죠. 그 후로 지금 4일째 매일 하루에 2번씩 전화 옵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아침에는 오늘 애가 일어났는데 팔이 아프대요. 병원 가요. 저녁에는 병원 갔다 왔어요. 목에 긁힌 상처는 흉질 수도 있대요. 흉터 치료해야겠어요. 저는 전화 올 때마다 저는 치료비 못 드려요. 그만 전화하세요. 고맙다고 사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러시는 거 되게 무리한 거예요. 라고 최대한 예의 차리면서 응수하고 있지만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돌아버리겠네요. 전화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전화와요. 그래서 벌써 2개 번호 차단해놨고 공중전화로도 전화하세요. 오늘도 방금 어김없이 애 등원시키셨는지 애 어린이집 보내고 오는 길인데 목에 상처 보면 속상해요. 아직도 멍이 펄해요. 애가 팔을 못 올리네요. 하시길래 네 그러시군요. 차라리 그때 제가 구하지 말 걸 그랬어요. 했더니 그럼 살인자 되는 거라고 하길래 바빠서 전화 끊습니다 하고 끊었네요. 패턴도 되게 웃겨요. 문자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전화해서 저렇게 하소연하고 제가 뭐라고 하면 안 구했으면 제가 애 죽인 거라고. 안 그래도 아침에 단지 앞에서 유치원 버스 기다리면서 친한 엄마들 모여있을 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날 괴롭힌다 하소연 좀 했는데 그 아줌마 귀에 들어갔으려나 모르겠네요. 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전화 오는데 그냥 치료비 얼마 안 할 텐데 주고 말아버릴까 하다가 너무 괘씸해서 그러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차단만 하지 마시고 치료비 요구하는 거 다 녹음해 놓으시고 문자 오는 것도 다 캡처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사고 난 지역 인근 CCTV 구해보세요. 전화든 방문이든 변호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갈입니다. 변호사 상담 받으라는 이유는 혹시라도 발생할 법적 문제 때문에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갈협박으로 쌍방고소 들어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어차피 증거자료만 있으면 님이 손해볼 거 없어요. 변호사 선임되면 님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상대 측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님도 애 잡느라 노트북 가방 던졌다면서요. 노트북 수리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트북 가격이야 별거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문제인 거죠. 멍청한 진상들한테는 법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소송 들어가고 연락와서 합의보자 어쩌자 괴롭히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고 미루고 자꾸 연락와서 괴롭히면 그만큼 상대방이 가중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상대가 말이 안 통하는 걸 아셨으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법으로 해결보시는 게 제일 현명한 겁니다. 그 아줌마한테 그러세요. 치료비 물어달라고요? 아, 네. 그럼 그때 대기아들 구하느라 제 노트북도 망가졌는데 노트북 수리비 내세요. 그럼 저도 치료비 드리죠. 세상이 어찌 큰일 날 뻔한 애도 못 본 척 지나가야 하는 세상이 된 건지.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경우래. 건수 잡았다 이건가? 도라이한테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저런 도라이는 어떤 짓까지 벌일지 모르니까 대비해둬요. 지금부터 전화 오는 거 스팸 다 풀고 전화 올 때마다 다 녹음해요. 상대방 목소리만 있는 거 아니고 쓰니 목소리도 있는 거라 불법 아니에요. 잘 저장해뒀다가 요긴할 때 증빙자료로 제출해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3년 전 여름에 반포 골목길에서 애가 킥보드 타다가 저속으로 움직이는 차에 들어갈 뻔한 거 구해줬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땅에 굴렀죠. 킥보드 박살나고 차 범퍼는 긁히고 차주와 저와 아이와 그 앞에 금은방 사장님과 아이 어머니 모두 연락처를 공유했고 저는 아이 안고 구르느라 팔뚝과 다리가 좀 심하게 긁혔지만 사고 목격자로만 생각하고 넘길 생각이었는데 차가 외제차라 수리비가 좀 나왔는지 애엄마가 저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애가 긁혔다고. 애 아버지까지 난리치셨고
그래서 차 블랙박스와 금은방 외부 블랙박스까지 전부 확인하고 그걸 그대로 애아버지를 만나서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치료비를 요구하길래 경찰까지 오고 차주 금은방 사장님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그쪽 부모는 형사 민사로 제게 소송을 걸었는데 형사는 검찰 측에서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됨, 불기소로 끝났고 민사는 저도 제 치료비로 소송 걸었고 블랙박스에 흉터까지 생길 상처라고 병원 진료 결과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저의 증거가 충분하고 형사까지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돼서 승소했습니다. 저는 그거 반은 변호사 주고 반은 그냥 소아암 쪽에 기부했습니다. 후기입니다.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신경 못 쓰고 있다가 이제야 나름 후기라는 걸 올려보네요. 결론은 사과 받았어요. 사이다는 아니고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동네 엄마들한테 얘기한 보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네 엄마들한테는 어떤 말이든 신중하게 판단해서 뱉어야겠다 깨닫네요. 동네에 소문 다 난 상태이고요. 제 연락처 알려준 엄마는 연락 와서 나한테는 고맙다고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었어. 좋은 일 했다기에 괜히 내가 벅차서 선뜻 알려줬지.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한테 먼저 물어보는 건데. 라면서 사과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 연락처 알려달라는데 알려줘도 되냐 물으면 저도 알려주라 했을 것 같아서 별말 안 했어요. 뭐 본인도 의도하신 게 아닐 테니까요.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무시하는 듯 했어요. 아니라고 변명도 한 것 같긴 한데 전애들은 이야기로는 애가 팔이 빠졌다나? 뭐 그런 시덥잖은 소리를 했다던데 우리 애도 팔 빠진 적 있어서 아는데 팔 빠지면 애 아파서 동동 구릅니다. 절대 그때 가셨던 모습은 애가 팔 빠져 있지는 않아 보였네요. 기가 차서. 저도 CCTV라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앞에 음식점이랑 가볼 요량이었는데 어제 아침 그 아줌마 남편분이 전화와서 죄송하다고 아내가 경솔했다고 우리 아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뭐 계속 사과하시고 감사하다고 하셨네요. 어머니한테 사과받고 싶다고 하니 와이프가 망할 고집 때문에 혼자 씩씩대고 있다고 본인이 못난 아내 둔 탓이라고 단디 일러둘 테니 노여움 푸시라고 극존칭 쓰시면서 사과하시길래 알았다 했어요. 저도 그 아줌마는 사과 안 할 것 같긴 했고 그깟 사과받자고 일 길게 끌고 싶지도 않아서요. 남편분은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네요. 동네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얼굴 뵙고 사과드려야 되는데 찾아뵐 염치가 없다면서 마트 상품권 기프티콘도 보내셨더라고요. 뭐 일단락 된 듯합니다. 저도 거기서 더 말 안 했고 울남편도 여차하면 그 아줌마 면상에 욕 날려주려 가려 했다는데 이 인간도 그냥 제 비위 맞춰준 거겠죠. 하여튼 잘 마무리됐어요. 주말부터는 연락 없었고 그러고 끝입니다. 동네 엄마들에게 희대의 관심사가 제가 돼버려서 셔틀 태우면서 이러쿵저러쿵 질문만 하나 곤란했는데 대충 사과받았다. 원래 안 그러신 분인데 놀라신 마음에 경솔하게 행동하신 것 같다고 사과 직접 받았다고 편 좀 들어줬네요. 뒷말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입니다. 편은 왜 들어줘요? 당사자한테는 귀찮은 연락은 더 이상 없고 그 남편이 대신 사과했다고 해야죠. 자긴 사과한 적 없는데 말 꾸민다고 더 난리 필 사람인데 사실 그대로만 말둬요. 나중에 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좋게도 나쁘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빼거나 보탰다가 더 곤혹스러운 일이 생겨요. 사람 속은 모르니 CCTV 확보해 놓는 게 좋을 듯요. 편들어줬다가 없는 얘기하고 다닌다고 소문낼까 겁나네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씩씩대고 있다 하니 인성 알만하네요. 아니 더 악랄한 게 그 옆편네 지가 하려고 하는 짓이 나쁜 짓인 줄은 아니까 전번 준 사람한텐 감사 인사하려고 그런다고 뻥친 거잖아요. 이게 더 악질인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애 팔 빠져서 치료비 때문에 그러니 전번 좀 알려달라 했으면 그냥 독한 사람인가 보다 하겠는데 사람 이용하려고 지금 머리 쓴 거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짓이 일반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 거라는 자각도 있단 소리고 거짓말까지 하면 왜 편들어줘요? 나중에 먼퉁수 맞으려고. 친한 엄마한테라도 이러저러해서 그냥 마무리하려고 주위에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는 건 꼭 전하세요. 상대 아줌마 태도로 볼 땐 시간이 지난 후 봉변당할 수 있어요. CCTV 확보하시길.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1개월 된 아기 엄마입니다. 말 그대로 남편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다툼으로 집을 나갔는데
생활비를 안 주겠답니다. 소송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신불입니다. 소송이혼을 걸어서 제가 이겨도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길 확률 100%라 장담합니다. 변호사 한 분과 통화했었는데 판결은 받아줄 수 있는데 돈은 받을 길이 없답니다. 제 명의로 사업을 했어요. 전기 수리, 설치 같은 일이요. 싸운 날 제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였고 신랑이 거래처에 연락하여 다른 통장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안 쓴 데서 휴업 상태입니다. 연애하다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 중에 사업을 하겠다 하여 생활비도 못 받고 살았었습니다. 사업한다며 가져간 제 돈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서 한 달 동안 사용한 돈을 통장으로 넣어줘서 받았었습니다. 남들처럼 생활비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생활비 쓴 돈을 계산해서 그만큼만 넣어줬습니다. 신용카드도 제 명의였고 하이패스도 사용했습니다. 신랑이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2,000만 원 정도 받았고 저희 집에서 5,000 정도 했습니다. 신랑은 말 그대로 신불에 저금해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차도 동생 명의였습니다. 빚이 1,000만 원? 그 중에 500~600은 엄마 빚이랍니다. 차도 전부 할부로 한 달에 50씩 갚았습니다. 아직도 1년인가 더 갚아야 한답니다. 집도 월세 삽니다. 시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두 분 다 월세 사십니다. 이혼하신 이유가 아버님이 생활비를 안 갖다 줘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애들 버리고 집 나가셨고요. 그 후 둘이 살다가 할머니 댁에 맡겨졌었는데 할머니한테도 생활비를 안 줘서 어렵게 살았답니다. 그 뒤 몇 년 뒤에 어머님이 데려가서 키우셨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아버님이랑 살고요. 어머님은 저희 둘이 싸운 틈에 신부로 아들 보험에서 대출받아도 되냐고 연락하시는 분입니다. 이사 가는데 돈이 모자르다며. 처음에 임신해서 같이 사는데 월세는 어머님이 내주신 데서 신랑이 사업 시작했는데 갑자기 못 주시겠다고 하여 보증금 200 까먹고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30살인데 개를 4마리 키우면서 일도 안 하고 오빠한테 돈 받아가고 저희 축의금에서 150만 원도 가져왔습니다. 자기는 애견 미용이 하고 싶다는데 일자리가 안 구해지면 알바라도 하면서 알아봐야 할 텐데 1년을 놀다가 취직해서는 몇 달 못 다니고 남자랑 눈 맞아서 그만뒀다가 동거하다 헤어지고 어머님한테 얹혀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실업자시고 새어머님과 사시는데 혼자 식사도 못 챙겨 드신다며 새어머니께서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손주 데려가서 자신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주말에도 일하세요. 대충 이 정도입니다. 저희 집도 이혼 가정인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결혼할 때 할머니께서 전세 들어가 있는 4~5천 정도 하는 집을 주셨습니다. 전세자가 내년 2월경에 나가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친아빠는 새엄마랑 사는데 결혼하면서 1,000만 원 해주셨습니다. 친엄마는 모릅니다. 할머니 아빠 모두 자가이며 아빠는 공무원이십니다. 술 먹고 거짓말하고 집 안 들어오고 도우미 불러서 놀다가 걸리고 집 때려 부수고 이것저것 경찰은 몇 번이나 불렀던지 임신부터 아기 낳고 나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기가 뒤에 있는데도 소주잔 깨트리고 평소 습관은 온몸이 털인데 속옷도 안 입고 다니기, 걸어다니면서 과자 먹기, 먹은 거 안 치우기, 수건 아무데나 걸기, 똥 싸고 손 안 씻기, 시간 나면 술 먹기, 항시 핸드폰 삼매경, 기름 튀기고 기름 안 닦기, 뭐 묻히고 안 닦기 등등 이건 나쁜 점들이고 좋은 점도 있긴 하죠. 저는 겁쟁이지만 성격이 뭐 같아서 참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신랑 술 먹고 거짓말하고 들어오면 소리 지르고 물건도 던집니다. 신랑네 친가에서 신랑이 물건 부수면 나는 더 큰 거 부수라고 합니다. 연애하면서 싸우면서 성격 맞추기도 전에 아기 생기고 같이 살면서 성격 맞추기도 전에 아기 태어나고 이래저래 저희도 참 아기한테 못할 짓 하고 살았습니다.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신랑이 멀쩡할 땐 잠깐이라도 아기랑 잘 놀아줍니다. 설거지도 하고요. 가끔씩 화장실 청소와 분리수거도 합니다. 아기 3개월 때 맞벌이를 하려고 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다닐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너무 어리다며 남편이 반대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자기 집 나갔다고 생활비를 안 준답니다. 적금 타서 내라는데 적금 120만 원입니다. 월세, 공과금, 보험, 핸드폰, 생활비, 사업자금 등등 300 넘게 나왔습니다. 저번 달에 보름 정도 살고 자기가 쓴 카드비며 생활비, 월세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 나갈 때 과자며 냉동식품도 다 가져갔더만
진짜 내가 산 과자는 왜 가져갔니? 변호사 선임비가 400인데 이혼 소송 가도 신불이라 돈 받을 길도 없고 사업자도 빌려서 쓰고 있다니 참담합니다. 일자리는 구해보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구해야 하고 신랑이 집도 내놓으래서 집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내 돈이지만 월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생활비 주기 싫으면 빌려간 1000만원이라도 달라고 하니 소송 걸어서 받아가랍니다. 고맙다고 갚는다고 가져갈 땐 언제고. 그래도 아기 생각해서 살아보겠다고 사과하고 달래고 해도 돌아오는 답은 넌 네 잘못을 몰라. 랍니다. 집에는 자꾸 신랑 돈 갚으라는 종이가 날라옵니다. 압수한다고요. 이혼 소송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살아갈 돈도 턱없이 부족하고 어찌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남편이 나간 이유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부산으로 출장이 있어서 아기랑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온다며 밤을 새고 내려왔습니다. 부산 갔다가 대구에 계신 시어머니 댁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라 아기 짐이 산더미였어요. 남편 일하는 동안 아기랑 병원 갔다가 모텔에서 기다렸고 남편이 저녁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꼼장어에 소주 한 병씩 마시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기분이 좋았어요.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싶대서 안 피곤하냐고 하니 손잡아준다고 남편이 오더니 안 잡고 뒤에 앉아서 TV만 보더라고요. 화가 나서 손 안 잡고 왜 TV만 보냐니깐 네가 TV 틀라며. 이럽니다. 저도 지지 않는 성격이라 TV 틀랬지 너보고 보라고 했냐고 하면서 다퉜죠. 배가 고파서 아기 이유식 먹이면서 라면 물 좀 받아달랬습니다. 아기 이유식 먹이는데 뒤에서 라면 다 불겠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짜증나서 그럼 버리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다 먹이고 아기 세수시키고 나와서 남편이 바닥에 누워있길래 아기 내려놓고 라면 2젓가락 먹었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안아줄 거라 생각하고 먹었는데 아기가 우는데 라면 처먹는다며 화를 내더니 아기를 안고 인천으로 가겠답니다. 집이 인천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벙져 있는데 짐을 몇 개 챙기더니 나갔습니다. 개성격에 말리면 또 심하게 싸울 걸 알기에 차에 있다가 다시 오겠지. 술 먹었는데 운전 안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잠들었나 싶어서 내려가니 차가 없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나가서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찾기 시작했으나 찾지 못하고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1시간 넘게 찾아다니다 어머님이 연락해 볼 테니 들어가 있으래서 들어갔는데 안 들어오길래 음주로 신고했으니 운전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인천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치 추적했다며 기다리려 해서 기다렸는데 아침 7시에 인천 집 앞에서 발견했답니다. 10시에 마신 술이 측정이 안 됐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9시간 뒤에 발견했는데 음주 측정이 됩니까? 도대체 위치 추적은 왜 한 건지. 아무튼 아기가 무사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캐리어 분유포트 아기 의자 등을 용달로 보내고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정말 꿈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러고 올라가서 친구 불러서 아버님 댁으로 가서 아기 맡기고 친구랑 쉬러 나갔답니다. 아기 약도 먹여야 하는데 3일을 안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새벽 3시에 들어와선 씻는데 아기가 기침을 하는데 아기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니까 원래 아팠답니다. 그러고는 보행기 던져서 부십니다. 더 부실까봐 경찰에 신고하니 아기 옷을 꺼내다가 다 캐리어에 던지더군요. 다시 나가겠다며. 짐 못 싸게 아기 옷을 잡으니 밀치면서 치길래 외치냐고 하니 싸대기를 때립니다. 짐 가져다 차에 싣는 동안 아기를 제가 안았는데 그때 경찰들이 와서 어디 맞으셨냐며 혹시라도 이혼하시면 어머님이 아기 데려가실 수 있다고 걱정 말라며 상담사 치료도 권해줬습니다. 경찰분 중재로 혼자 나갔습니다. 아기랑 잠들었는데 자기 옷만 다 빨아서 널고선 옷 가만히 냅두라며 나가더군요. 그러곤 아기 문화센터 가는 날 와서 짐 다 가지고 나간 지 1달입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미안하다 화해하자 했는데 싫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썰닭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영상 올렸더니 다들 기다리셨다고 어디 갔다 왔냐고 반겨주시는데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러네요. 오랜만에 작업을 해서 당분간 어색하거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죠? 영상 봐주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하트 뿅뿅. 뿅, 뿅, 뿅.
뿅.